물론 우리는 1번과 같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돼. 이건 당연하게 그냥 5고 5분의 1이기 때문에 곱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번도 f'x를 구하는데 뭔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당연하게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3번엔도 여기 세 번째, 이 두 번째 주어진 식이 공차에 대한 식이니까 그 공차가 얼마구나 따라서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항이 얼마다 라고 대답하는 것에 대해선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는 것 같고, 이 4번은 순간 실수해가지고 틀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 왼쪽은 fx에 대한 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오른쪽은 fx가 아니고 거기에 x가 곱해져 있어. 그런데 우리는 순간 문제를 풀다가 이 좌극한 우극한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을 놓치는 수가 있다고. 좌극한을 따지고 우극한을 따지면서 극한값을 따지는데 먼저 나온 항이 fx에 대한 식이거든. 그럼 당연히 이 뒤쪽도 fx에 대한 식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우극한만 요것만 보면서 문제를 풀면 돼. 그럼 풀게 돼. 그러면 이 값이 3이고 이 값이 우극한이 2가 되기 때문에 3 더하기 2인 5가 나오는데 그 값이 보기 중에 있어가지고 냉큼 답을 하고 넘어가면서 틀리는 거지. 여기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사실은 4로 수렴하잖아. 그래서 3 더하기 4인 7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된다면 5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마음을 급하게 먹는 상황에서는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 5번도 역시 지금 3점짜리 문제로서 기본 문제로 주어진 거야. x를 1로 보낼 때 x 빼기 1분의 fx의 극한값이 3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f1이 0이고 f'1이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으면, 그럼 고비 미분을 써가지고 g'1을 구하는, 그 대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6번은 이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식을 보고 처음에 딱 보자마자 탄젠트에 대한 2차 방정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탁 해내질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 식을 보면서 떠올라지는 연관되는 식이 하나 있거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야 라는 이 식을 우리는 종종 본 적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비슷해 보이거든. 완전 다른 식인데, 그런데 순간 비슷해 보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어떤 꼴을 찾게 되는데 꼴이 잘 안 보여. 꼴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바로 그냥 탄젠트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듯이 풀어야지라고 태도를 바꿔서 얼른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면 답이 나와. 7번의 경우에는 속도가 뭐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속도 함수가 아예 주어져 있다고.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언제 속도가 같아지는지 그 a의 값을 구해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구해진 a에 대해서 그 2분의 a부터 a까지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건데, q가 움직인 거리는 당연히 속도, 그러니까 q의 속도가 vet이기 때문에 그것의 절대값을 2분의 a부터 a까지 적분해주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공부는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될 것 같고, 8번은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게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항상 몇 차냐, 그 차수를 우린 늘 신경 써야 되잖아.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여기서 차수가 결정이 되는 거지. 분모가 2차니까 분자도 당연히 수렴하니까 2차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fx 빼기 x 세제곱의 차수를, 이게 3x제곱으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로 수렴하면은 마이너스 3x제곱 하는 것과 같은 2차 함수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놓아가지고 fx를 3차 함수를 잘 구성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식도 같이 맞물려 있네. 그 x를 0으로 보낼 때 이 5번과 마찬가지로 f0이 0이고 f'0이 마이너스 9야를 이용해서 a와 b를 마저 결정해 준 다음에 극대값을 구해주면 무난하게 8번까지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9번인데 나는 이 9번에 해당하는 이 표현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 보통 시그마 AK지 시그마 SK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 수능 완성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수능에서도 갖다가 쓸 가능성이 커. 일단 시그마 SK라고 하는 이 식이 주어지면 우리는 잘 안 보던 식이니까 당황하게 되잖아. 근데 시그마 SK에서 우리는 시그마 AK, K는 1부터 N까지, 이게 이제 SN이었는데 이 식에서, 그러니까 SN에서 일반항 AN을 그렇게 구해냈듯이 SN이 결국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이고 SN은 N 빼기 1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그러니까 AN의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에 대해서 AN의 n 빼기 1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AK인데,를 빼주면은 이게 AN이 돼라고 하는 그 관계식을 이 식에서 비슷하게 이제 떠올려서 SN을 구할 거지. 그 SN은 여기서 이 SN은 n번째 항까지 합이 이거니까 그것에서 2n 세제곱 더하기 4n 제곱 더하기 2n 에서 n 빼기 1번째 항까지의 합, 그러니까 n자리 n 빼기 1을 대입한 값이 SN의 n 빼기 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걸 빼주면 나머지가 이제 이게 될 거 아니야. 이 식을 계산을 해줘야지 뭐. 이것을 계산해주면 SN이 나오는데 그 SN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와요. 그 세제곱항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SN이 주어지면 이제 다시 AN을 구해서 A3을 대답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인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원 위에서 삼각형을 그리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거잖아. 사인 법칙 우리는 생각을 할 거야.
사인 법칙을 생각할 건데 사인 BDA, 그러니까 BDA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주고 있거든. 그러면은 이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ABD니까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생각해서 AB를 구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 이 각도 주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BC도 구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이 각도, 이 각을 알고 있고 따라서 이 길이 알고 있고 이 길이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AC도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 ABC의 세 변의 길이를 우리는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서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그어준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각을 이등분하는 이 직선하고, 그런데 그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에 대한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B가 B2하고 이스의 길이 B와 똑같다. 이제 그걸 써가지고 실제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길이의 B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BC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그 나누는 그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면 B2랑 이스의 길이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을 써주면 될 것 같아. 11번에서는 뭐 이런 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식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래 끝과 위 끝이 숫자인가, 이렇게 지금 이 경우처럼 이렇게 숫자이면 우리는 fx를 그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3x제곱 더하기 ax에다가 이 2x 빼기 1이 t에 대해서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냈어. 그러니까 2x 빼기 1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dt라고 이렇게 쓸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아래 끝이 끝이 숫자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그냥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수야, 상수. 나는 그 값을 b라고 놓겠다. 그래서 fx를 3x제곱 더하기 ax 빼기 b 곱하기 2x 빼기 2bx 빼기 더하기 b, 요 정도로 이렇게 fx를 나타내야지. 그리고 여기서 b는 이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A와 B가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식이 있으니까 가에서 주어진 식하고 B는 이거야 라고 B를 정의하는 식하고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문자가 지금 두 개거든.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라서 A와 B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fx가 구해지고 fe가 나오겠지. 그리고 12번의 경우에 a 코사인 b분의 파이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고서 뭐 저 마이너스 a고 2분의 a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 AB와 BC가 같다. 그런데 우리는 AB와 AC가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림을 보면서 당연하게 할 거야. 이게 왜냐하면 좌우 대칭이니까. X는 이 점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그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따라서 AB하고 BC가 같은데, 게다가 AB하고 AC가 같은데 게다가 BC랑도 같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일단 그거 하나. 그리고 OA하고 OB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래. 근데 OB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 B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 B의 좌표를 A와 B를 이용해서 잘 한번 나타내 봐봐. 그러니까 이 점 B의 X좌표는 이 점 B의 Y좌표가 2분의 A이기 때문에 코사인 fx 저 A 코사인 B분의 파이 x, 이 값이 언제 2분의 A가 되는가, 이 방정식을 풀면 점 B의 X좌표가 나오겠지. 그걸 풀고 Y좌표 2분의 A라고 가져가고, 점 A의 좌표도 우리가 구해줘야 이제 그 기울기가 나오겠지. OA의 기울기. 그런데 점 A의 X좌표는 0하고 2이고 딱 한가운데니까 B잖아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아. B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A다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 A의 좌표는 그냥 구해진 거고, 점 B의 좌표만 이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다음에 기울기의 곱이 을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기울기의 곱은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선 좌표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좌표를 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12번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 13번에는 그 두 개의 수열 AN과 BN을 주고 있는데, AN에 대해서는 이렇게 AN을 정의하고 있어. 근데 이거 뭐 우리가 많이 보는 상황은 아니니까 첫째 항이 이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연속하는 두 개의 항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도록 그 다음 항을 정해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쓸 때에는 n이 1일 때니까, 그러니까 1, 2로 갈 때는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인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곱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마이너스 2분의 1을 쓸 거고, 그 다음에 2, 3으로 갈 때는 n이 2일 때는 1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1이 돼야지. 그럼 마이너스 1의 1, 2제곱인. 그럼 1이 되도록 마이너스 1을 쓸 거고, 다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2분의 1을 쓸 거고, 곱이 1이 되도록 2를 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마이너스 2분의 1을 쓸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아, 이게 4개마다 반복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AN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큰 무리 없을 것 같고, 나는 이 13번이 충분히 변형이 가능한 문제라고 보는 게, AN하고 AN 더하기 1, 이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었다를 확장해서 3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었다로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경우에는 문제가
그리고 첫째 항하고 두 번째 항까지 줘야 돼. 첫째 항을 가령 뭐 1을 줬다 치고 두 번째 항을 2를 줬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이렇게 세 개를 곱해서 n이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 두 개를 곱한 게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이렇게 세 개를 곱해서 1이 나와야 돼. 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야 1이 나오겠지. 그 다음 이렇게 세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이 두 개 곱하면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를 써야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다시 이렇게 곱하면 1이 나와야 돼. 이 경우에는 2니까 2분의 1을 써줘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1을 써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라고 쓰고 보니 이 경우에는 6개의 양이 그 다음에 분명히 저 1이 여기 곱해서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2가 쓰여진다고. 그래서 1,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는 이 6개의 양이 이제는 반복이 되는 것과 같은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항을 두 개를 연속하는 항을 두 개를 곱해서 만든 그 식을 살짝 변형해서 항을 연속해서 세 개를 곱했더니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쓰다 보면 이 경우에는 4개가 반복이 되고 이 경우에 6개가 반복이 되는 어쨌든 반복이 되는 주기를 찾을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14번의 경우에 이거는 뭐 기지 이건 당연하게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x랑 x 곱하기 fx를 미분하면 fx 더하기 xf 프라임 x가 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결과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따라서 xfx를 미분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x 곱하기 fx니까 쉽게 보이는데 만약에 x 제곱 곱하기 fx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가 되나 이게 2xfx 더하기 x제곱 f 프라임 x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식을 우리한테 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나에게 잘 보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연속하 뭐 이렇게 f랑 f 프라임과 관련져 가지고 두 개의 항을 더해서 지금 이 문제처럼 뭐다라고 주었을 때 혹시 이것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 어떤 하나의 함수를 미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살짝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 fx고 그 다음에 여기 f 프라임 x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의 도함수를 여기 썼다고. 그럼 거꾸로 f 프라임 x에 곱해진 함수가 x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x 제곱의 도함수가 여기 곱해져 있나 그거 보는 거지. 그럼 이 x 곱해져 있는 게 맞네. 그럼 이게 바로 g 프라임 x fx 더하기 gx f 프라임 x 그런 꼴이기 때문에 곱이 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뭐 한 번 더 본다면은 x 세제곱 fx를 미분하면 3x제곱 fx 더하기 x 세제곱 f 프라임 x가 될 거란 말이지.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f 프라임 x에 x 세제곱이 곱해져 있어. 그럼 fx에는 이것의 도함수인 3x제곱이 곱해져 있으면 참 좋은 꼴이 될 텐데 그게 곱해져 있구나. 따라서 난 뭘 미분했는지 알 수 있겠다 하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야.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나머지는 나름 익숙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가 fx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해서 구해진단 말이야. fx가 이렇게 이제 구해졌다라고 해보면 이건 뭐 저 3차항 함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나올 테지만 가령 뭐 이렇게 구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t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의 그 함수의 이 경우 이제 최대값을 추적한다. 그러면 그 t보다 왼쪽에서의 최대값은 2점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 t에 대해서는 2점이야 하면서 그렇게 각각의 t에 대해서 그 점을 찍다가 극대점을 찍은 다음에 이 t에 대해서는 왼쪽에서의 최대값은 이 값이니까 2점이 찍히는 거지. 이 t에 대해서도 왼쪽에서의 최대값은 이 값이니까 2점이 찍히고 해서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다시 그 t에 대해서는 얘가 최대가 되니까 다시 이제 곡선을 따라서 올라가겠다. 그래서 그래프가 그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이 하나의 점에서 꺾이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는 방식의 그림을 그려내는 게 지금 수능 특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고 수능 완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최대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내지는 최소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여. 그래서 이게 15번의 경우에는 이 15번의 자리에다 놓은 게 풀이를 아마 해설을 이렇게 살짝 들춰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15번 자리에 있을 법한 문제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안 풀 거니까 우리는 실제로 숫자를 상대할 거지 문자를 상대할 건 아니거든. 이 집합 A가 쓰게 되면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이니까 2, 5, 8, 11 이와 같은 숫자들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집합 B도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1, 4, 7 공차가 2구나. 1, 3, 5 그럼 홀수들의 9 뭐 이런 홀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될 테고 그리고 B 빼기 A 하게 되면 B에서 A의 원소를 다 뺀 거지. 그럼 B에는 일단 홀수들밖에 없는데 이 홀수들 중에서 A에 포함되어 있는 홀수들인 5하고 10이라고 그 다음에
얼마가 돼? 11 다음에 3을 더해서 14 그리고 17인가? 5, 11, 17 이런 수를 빼는 거지. 이렇게 빼는 거지. 5하고 여기 11인데 그거 뺄 거고 13, 15, 17인데 이거 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수들만 원수로 갖는 집합이 B 빼기 A 아니야? 1, 3, 7, 9, 13, 15 이런 수들. 그러니까 이 값들을 더하래. 그런데 이 값들을 우리가 하나씩 더하겠나? 당연히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규칙이 보이니까. 이 두 개씩 이렇게 더할 거 아니야. 이 두 개씩 더해가지고 이 값이 4하고 이 값은 7하고 9를 더하니까 16이고 13하고 15를 더하면 28이고 이렇게 더해 나갈 거 아니야. 두 개씩. 두 개씩 더해 나가면서 이 값들이 바로 공차가 12인 등차수를 이루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규칙을 파악한 다음에 이 몇 개까지 더해야 140보다 커지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거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따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면 될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여기서 시작을 할 거지. 두 개씩 더하면 등차수열이 만들어진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몇 개의 항을 더했을 때 비로소 140보다 커지는지 그 n의 최소값을 잘 구해내겠다. 그렇게 가면 어렵지 않게 풀리는 것 같아. 16번은 계산 잘하면 될 것 같고 뭐 없어. 17번도 다시 앞에 나왔던 문제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 18번도 로그의 기본 성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부 일단 이 값은 로그 3의 16 곱하기 로그 2의 9 이 값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내신을 준비한다라든가 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놀랍지 않은 그런 문제인 상황이지만 우린 이렇게 했다고 로그 3 이거 밑변환 공식 써가지고 미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못 곱하고 밑변환 공식으로 밑을 갖게 만들어서 가장 편하게 그냥 상용 로그로 가지 뭐 미수가 10인 로그 그럼 로그 3분의 로그 16에서 4 로그 2 에다가 로그 2분의 로그 9라고 쓸 거란 말이지. 로그 9가 2 로그 3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래서 로그 3 약분되고 로그 2 약분되어서 따라서 이 곱은 그냥 8이구나 라는 정도를 알면 이건 그냥 계산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가 합이 얼마고 곱이 얼마다가 구해져서 각각의 값이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럼 A와 B가 구해진 거니까 A 더하기 B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야. 19번의 경우까지도 그냥 기본 문제에 해당하는 거지.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이 3차함수가 그러면은 미분계수가 0인 점이 하나 있거나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아예 없을 때 그때 그 값을 갖지 않는 거니까 미분계수가 0인 점이 두 개 있으면 그 값을 갖는 경우잖아.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고 이런 경우가 되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미분계수가 0인 점 그러니까 F'X가 0이다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 거지. 19번은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20번인데 20번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찬찬히 읽을 거 아니야. 가를 읽으면 fx하고 y는 e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 순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막 떠올릴 거잖아. 그런데 fx 빼기 ex의 절대값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러니까 fx 빼기 ex의 절대값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fx하고 그 y는 e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로 이런 경우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4차 함수구나 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서 y는 ex랑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 많이 해봤잖아. fx 빼기 ex의 절대값은 이 fx랑 ex의 차이로 이루어진 함수인데 근데 그 값이 이와 같이 접하지 않은 곳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만나는 그 두 개의 점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지 않으면서 만나면 안 돼. 접하면서 만나야 돼. 접하면서 만나는 두 개의 점에서 모두 접하면서 만나는 경우는 오로지 이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밖에 없다고. 한 점에서 접하고 튕겨나와서 이 점에서 또 접하고 튕겨나오는 이런 꼴의 함수구나 라고 이 그림이 먼저 탁 그려져야지. 그리고 이 값을 그리고 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식까지 우리는 동시에 연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fx 빼기 2x는 4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 빼기 알파의 제곱과 x 빼기 베타의 제곱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한 번에 얘기를 해낸 다음에 밀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밀고 가면 뭐 풀만 하던데 해봐. 21번인데 문제가 너무 길어. 이게 문제가 길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어떤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길어지는 거야. 이 그림이 복잡하잖아. 문자가 A, N, B, 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고 그리고 그 A, 1, 2, 3, B, 1, 2, 3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 그 말을 해주느라고 문제가 이만큼 길어진 거야. 이만큼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야. 그런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에 대한 설명을 이걸로 대신할 수가 없다고. 이것은 수학이니까. 문제는 딱 완벽하게 모든 항이 결정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A3, A4, A5, A6, B4, B5, B6을 결정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길어지는 이유는 이와 같이 하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길어진 거거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이 수열 AN하고 BN을 결정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여기에 보면은 직선 Y는 AN과 Y는 루트 2의 X제곱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BN이라고 하지. 그럼 이걸 보고 우린 이 그림의 도움을 받겠지만 비슷하게 나는 그릴 거야. Y는 AN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루트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Y는 루트 2의 X제곱. 그 루트 2의 X제곱과 Y는 AN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BN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BN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 그림에서 이 점의 X좌표가 BN이고 Y좌표가 AN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BN, AN인 거고, 그럼 AN과 BN에 대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AN은 루트 2의 BN 제곱이다 라는 식이 성립하겠구나 라고 식을 하나 만들 거야. 이게 AN과 BN의 관계를 정의하는 식이야. 두 번째 또 있어. 그것도 식을 만들어. 그럼 AN이 나오고 BN이 나온다고. 그 나온 AN과 BN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되는 상황이야. 해보길 바래. 22번인데 2차 함수를 가지고 fx랑 f'x의 곱을 이용해서 그 3차 함수를 만드는 상황이 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이번 수능을 위해서는 이런 꼴의 함수를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어. 근데 이 함수는 어쨌든 3차 함수인데 fx가 0이 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뭐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0이 되는 점이 그렇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이 저항 x가 양수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근데 fx가 0이 되는 점이 알파 베타 이렇게 있으면 그럼 딱 대칭이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 위치에서 f'x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x 이 값이 0이 되는, 이건 1차 함수인데 이 값이 0이 되는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그러면 fx 곱하기 f'x가 0이 되는 점은 알파, 베타, 그리고 이 점. 여기에서 f'x가 0이 되니까 이 함수가 0이 되는 점은 이 세 개의 점이고, 그 세 개의 점을 지나는 그 3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예쁘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예쁘게. 그러니까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중점이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의 형태를 띈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렇게 3차 함수가 그려지는 상황이구나를 이용해서 gx를 적당히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 먼저 잡아야 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가지고 gx는 뭘 하고 있냐면 어떤 값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은 이 함수의 부호를 바꾸겠대. x축 대칭 이동할 거고 왼쪽은 가만히 놔두겠대. 그러면 그 1이 어중간한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당연하게. 이런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왼쪽은 그냥 이거, 그 다음에 왜냐면 연속이란 말이 있거든. 연속이란 말 때문에 그래. 왼쪽은 그냥 이 함수고 오른쪽은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돼. 그럼 당연히 그 점에서 불연속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끊는 역할을 하는 1은 이런 어중간한 위치에 있으면 안 돼. 1은 반드시 연속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x축과의 교점 여기하든가에 1이 있어야 왼쪽은 그대로 가고 오른쪽은 부호를 바꿔 하면서 그렇게 연속 함수가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 생각을 1이 어디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그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1은 이 세 점의 x좌표 중에 어떤 하나다라는 생각을 그 다음에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fx의 그래프로부터 fx,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gx를 정의했더니 gx가 연속이다라는 것으로부터 그 1이라고 하는 값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있는 값이다 라는 생각을 해내고 다를 보는 거지. 다는 지금 교점의 개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gx가 그렇게 그려지는 상황인데 이게 gx가 되는데, 근데 이 gx를 가지고 ht를 정의해. 그러니까 그 gx는 t다라는, t가 그래 뭐 이 값이 이렇게 여기가 t라고 한다면, 그럼 두 개의 점에서 만나잖아. 그 개수를 ht라고 하자 그 얘기야. 그러니까 ht는 y는 t랑 gx하고의 교점의 개수인데, 그런데 다해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k에 대해서 이 얘기잖아. hk가 2다. K라는 직선을 이렇게 쭉 걷더니, Y는 K라는 직선을 걷더니 두 개의 점에서 만난대. 그런데 K보다 작을 때하고 클 때하고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대. 그러니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그 K 중에서 그 조금 작게 하거나 조금 크게 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K가 있어 라고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K가 이런 값이라고 한다면 조금 크게 하고 작게 하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안 달라져. 그러니까 이 다 조건을 만족하는 K는 이런 값이 아니야. 또 두 개가 여기에도 있거든. 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K는 그럼 일단 이 HK가 2가 되잖아. K가 2값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가? 그러니까 K가 조금 크다라고 하고 작다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두 개에서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gx가 그려지는 경우에는 이 다 조건을 만족하는 K가 두 개의 점을 만난다는 다 따진 거거든. K가 없어. 따라서 다 조건을 만족하는 K가 있기 위해서는 gx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gx가 그려질 수 있는 가능한 그래프가 3개가 있는데 1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그 중에 이런 그래프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바로 이거구나 이런 식의 발견을 이 다조건을 통해서 해내야지.